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아침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제주에서는 또 귀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 올리게 됐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한국의 슈바이처죠. 장기려 선생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 원장님입니다. 제주에 오셨는데 제가 저희 집으로 강제로 이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종순 원장님입니다. 예. 근데 원장님이 왜 이렇게 젊고 핸섬하세요?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예배하고 오셨다면서요? 예, 예배 드리고 바로 방송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 좀 떨리시죠? 전혀 안 떨리는데요. 예, 지금 이 예. 화면은 저기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나가고 있을 예.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 궁금한 거 또 우리 원장님이 또 가정의학 전문의로 또 견지하고 계시는 진료 철학, 암 보완 대체요법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금 좀 경직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여기 이제 제주도 도민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인사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하십시오. 네. 예, 제주도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신대 복음병원 병원장 최종순입니다. 이 방송 전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작년까지 제주도 도민분이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700명이 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또 제주도 도민분 멀지만 저희 병원을 이렇게 제주도 도민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 치료를 받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더 노력해서 더 만족스럽게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예. 아니 지금 모범 답안을 따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근데 너무 멘트가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영업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까지 오셔갖고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굉장히 보기 좋고 놀랐어요. 700분이나 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1년은 아니고 네. 현재 이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 근데 그러면 그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제주도에도 제주대 병원도 있고 네. 또 육지로 가도 서울도 있고 또 많은 병원이 있는데 제주도민분이 부산 고신대병원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병원이 이제 중증 암 환자들 위주의 수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특히 특화된 게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이쪽으로 암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서울로 가시기는 어렵고 가시더라도 수술 받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와, 특히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예. 되겠네요. 예. 와, 대단합니다. 자, 기왕 오늘 오신 김에 병원 자랑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원장님이시니까 어떤 거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요? 워낙 많아서. 예. 제가 병원장 된 지 지금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재작년에 3월 말에 의정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 병원에서도 인턴 레지던트 의사들이 한 100명이 나갔는데요. 어허. 그리고 2달 만에 제가 병원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의사 수가 100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술이라든지 외래 그리고 입원이 많이 줄게 되었는데 저희 병원은 다행히
기독교 병원이라서 모든 의사들이 아침에 기도로서 시작을 하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저희 병원은 전국 그 통계 자료에서도 나왔는데 입원 환자가 제일 의정 사태 때 감소가 적은 병원 두 번째 병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환자를 줄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받고 의사분들도 거의 나가지 않고 자리를 꿋꿋이 지켰습니다. 아니 그때 인턴 레지던트는 당연하고 교수님들도 많이 나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고신대병원은 예, 거의 나가지 않고 자리를 다 꿋꿋이 지켰습니다. 그건 아마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작년인가 그 병원을 직접 찾아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장기려 선생님 그 사택 네. 그 옥탑방이라 그러나요? 네, 옥탑방.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긴 한데 아이고 참 그 눈물 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 병원도 보면은 그 서울의 빅5 병원에 비하면 시설이나 입지가 그렇게 뭐 엄청 거대하고 화려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위치가 부산 서구의 송도해수욕장인가요? 예, 서구 암남동 네. 송도입니다. 예,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정말 분위기가 따뜻하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사명감을 지니고 계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장기려 박사님께서 초대 원장으로서 이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그 마음이 없어서는 의사로서의 네. 자질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금병원의 역사는 예, 그 장기려 선생님이 이제 부산으로 피난 와서 예, 6.25 전쟁 직후에 예. 그때 세웠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영도에서 천막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아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병원을 세우자고 해서 고신대 보건병원 지금 위치에 이제 병원이 시작된 겁니다. 네. 예. 그게 그러면은 뭐 한 70년, 80년 돼가네요. 80년. 아,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병원과 함께 의과대학도 있는 거죠. 예. 이제 의과대학은 고신대 의대. 예. 이것도 장기려 선생님이 세운 예, 맞습니다. 대학으로 봐야겠네요. 예, 예. 아, 대단합니다. 예. 지금 부산에 보면은 이제 부산대병원 국립대, 그 다음에 또 인제대 백병원도 있고 동아대병원도 있고 이런 병원들이 선생님 병원에 좀 라이벌인가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라이벌이라기보다 예. 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서구 쪽에 상급 종합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아이고. 예. 그리고 아니 같은 구에 예. 대학병원이 3개나 있다고요? 3개나 있습니다. 예. 와, 거기 격전지겠는데요. 예. 어. 그래서 저희 병원은 특이하게 부산 지역 내에 환자분들도 많지만 거제도나 또 그 거창 예. 이쪽으로 경남 쪽에 분들도 저희 병원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병원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문턱이 낮고 겸손하고 그게 이제 특히 좀 환경이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이용이 좀 더 편하다 이런 건가요? 예, 예전부터 저희 병원이 이 암센터로서 저희 부산에서는 제일 먼저 암센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부산에서 가장 먼저. 예, 암센터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암 수술하면 저희 고신대 보건병원에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고 저희들은
급한 환자들이 오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이제 수술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의정 사태 때 서울에서도 이제 수술이 안 되고 지연되고 해서 내려오는 환자들이 소문이 고신대 보건병원 가면 수술해 준다더라. 무조건 고신대 보건병원으로 가라라는 이제 소문들이 많이 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정 사태 때 그 부산의 모 병원은 스태프분들도 몇십 명이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병원은 나간 분이 없다. 한두 분이 나가긴 했죠. 근데 개인 사정 때문에 나간 거고, 아하. 대부분의 이제 부산의 의사분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 100여 분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만큼, 그 대학병원과 그다음에 준종합병원과의 그 월급 차이가 이 의정 사태로 너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서 대부분 뭐 인턴 레지던트가 없는 힘든 상황에서 월급도 적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밖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고신대병원 교수님들은 왜 안 나가세요? 저희 병원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병원이고 장기려 박사님께서 환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최우선으로 아하. 생각하고 저희 병원에 남은 교수들이 대부분이 이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들어온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버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카톡방에 80~90명의 교수들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기도문을 올립니다. 아, 진짜요? 예, 아침에 기도문을 올리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환자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근본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윤희님은 미국 콜로라도에 계시는 분인데 머시라고 이렇게 덕담을 나눠주시고 네. 하늘공방님은 고신대병원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시다 이런 감사합니다.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정말 요즘처럼 물질 문명이 과도한 시대에 고신대병원 같은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지금 그 고신대병원이 이렇게 그 훌륭한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는 곳이고 또 어려운 환자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치료를 해주신다. 넌 것 이외에 또 의학 기술로도 어떤 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암 수술이 뛰어나다. 네. 저희 병원에 암 중에서도 갑상선 암 수술과 그다음에 유방암 수술 그리고 위암 수술 그리고 대장암 수술 등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심장 시술 그러니까 스텐트라든지 그런 응급 수술도 저희 병원이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암 수술과 심장 스텐트 쪽의 시술 이 두 분야에서 아주 강점을 발휘하고 계시다. 가을변님이 암을 잘 치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가서 반년씩 기다리는 것보다 예컨대 지금 고신대병원에서 빨리 수술하는 게 낫겠지요?라고 물어보시네요. 그건 당연하죠. 예, 기다리면 안 되죠. 예,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서울과 지방의 어떤 그 기계의 차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서울에와 버금가는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선적으로 서울 쪽에 더 유명한 교수님들이 빨리 수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뭐 몇 달이 지연된다고 하면 부산에서 유명한 교수님들께 수술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 그럼 기왕 나오신 김에 아까 얘기한 암 수술에 고신대병원의 명의 교수님
몇 분만 좀 성함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떠오르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하신다면. 유방암의 네. 김구상 교수. 들어본 것 같아요. 김구상 교수님. 네, 유방암. 예, 그다음에 위암의 윤기영 교수. 윤기영 교수님. 예. 그다음에 대장암의 이승영 교수님. 아하, 예. 이승영 교수님. 예. 갑상선암은요? 갑상선에 이형신 교수님. 이영신 교수님. 이런 분들이 좀 대표적인 스타 교수님이시군요. 예. 수술도 많이 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솔직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만일 고신대병원 교수님들이나 병원 직원들이 암에 걸렸다. 네. 또는 가족이나 친지가 그럼 그분들이 정말 서울 안 갑니까? 네. 진짜요? 저희 99%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다 받으십니다. 와, 이거는 완전히 지행일치네.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고 또 저희 교직원들이 진짜 교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이 우리 병원에 어느 교수님들이 잘 보시니까 우리 병원 와서 수술하시라고 오히려 더 홍보를 해주는 그런. 와. 아니 그러니까 저 부산에 계시는 분은 물론이고 여기 제주에 계신 분들도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최고의 의술을 가진 병원이에요. 고신대 병원. 그 장기려 선생님이 또 탁월한 외과 의사기도 하셔서 그런지 지금 그 홍보실장님이 뭔가 자꾸 뭘 얘기하라 그러는데 저게 무슨 얘기예요? 송도해수욕장이 뭔가요? 네, 이거 와서 얘기하세요. 아니 유튜브 방송이니까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 병원의 홍보실장을 맡고 계신 우리 선생님 교수님 따라오셨는데 여기 가까이 와서 여기서 앉아서 얘기해요. 마이크에 들리게. 아니 여기 마이크에 들리게 앉아서 무슨 자랑을 전국의 대학병원 중에 바다가 보이는 대학병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환자분들이 이제 뭐 치료도 잘 받으시고 회복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산책도 원하시고 이제 좋은 경치도 보고 싶으신데 저희 병원에서는 송도해수욕장이 바로 지척에서 보이고 맞죠. 날씨가 좋은 날은 멀리 대마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대학병원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네. 바다가 보이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상급종합병원 중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와, 끝내주는 장점이네요. 저도 처음에 방문했을 때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병원이. 근데 올라갈 때 좀 힘들었는데 차로 가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저 바다가 쫙 보이고 입원실에서도 다 보인다. 뷰티풀. 네. 아니 그리고 나오신 김에 또 아까 뭐 또 설명해달라고 한 게 뭐예요 또? 아까 병원 자랑. 원장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이제 뭐 로봇 수술은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로봇. 네, 저희 병원도 뭐 최신 로봇 수술 기술을 다 도입을 해서 다빈치 로봇이라든가 여러 로봇 수술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환자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한 진료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진료과에서 같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연관땡과 뭐 예를 들면 간내과라든가 간외과라든가 이런 외래를 교수님들 외래를 거의 붙여놔서 동시에 하루 만에 오셔서 진료를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또 하게 되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뭐 유방암 절제술과 동시에 유방 재건술도 한 외래에 오신 날 딱 맞춰서 교수님 외래를 똑같이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외래 진료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불편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홍보실장님을 잘 뽑으셨네. 액티브하신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글을 보니까 고신대 보건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주로 뭘 하시나요? 이렇게 그러네요. 돼 있는데 저희 고신대 보건병원 가정의학과는 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암 환자분들이 한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의학과에서는 암 보완 대체요법으로 특히 항암 치료 후에 생기는 부작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입안이 헌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얼굴이 시커매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을 예방 차원으로 해서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수액을 통해서 비타민을 공급하는군요. 예, 그렇게 하면 항암의 부작용들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어허. 항암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력이 저하되고 많이 이제 입맛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와, 그건 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서울의 빅5 병원은 좀 너무 좀 상업주의가 심해갖고 예. 어떻게든지 기계적으로 그냥 검사만 쫙 내고 빨리 내보내고 그 환자가 뭐 컨디션 나쁘다 그래도 아이 뭐 수술 잘 됐으니 뭐 걱정 마시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약간 그 토탈 케어의 개념으로 예. 특히 원장님 가정의학과에서는 암 환자 삶의 질에 영양으로 예. 그럼 좀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뭘 비타민 C를 많이 주나요? 일단은 이제 암 환자분들의 이제 면역력에 대한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 검사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셀레늄, 아연, 그 다음에 비타민 D, 엽산 뭐 이런 검사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NK 세포 활성도 검사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셀에 네. 대한 이제 암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제 면역 세포인 NK 세포 수치를 보고 이제 부족한 것들을 빨리 이제 보충을 해줌으로써 그게 결핍이 돼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빨리 완화시켜 주는 게 이제 정답이죠. 그 NK 세포가 사실은 암을 죽이는데 제일 중요한 백혈구인데 예. 얘가 비실비실한 거를 검사로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수치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장님의 처방이나 이제 그 경륜으로 여러 가지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예. 말씀하신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예. 그 공급을 하면 환자가 주관적으로 좋아진다. 예, 실제적으로 뭐 수치도 올라가지만 본인도 컨디션이라든지 회복한 능력이라든지 염증 수치도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라디오 볼륨님이 초기 암 환자도 비타민 주사 맞아도 되냐? 그렇죠. 이제 초기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암 수술 후에 뭐 항암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일단은 피 검사를 해서 NK 세포 활성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부족한 것들만 보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초기 암이라 해도 NK 세포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또 재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낮아져 있는 것들을 이제 올려주는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종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최종순 원장님은 이제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 환자의 비타민 요법으로 이 분야 뭐 국내에서 가장 권위를 또 인정받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워낙 겸손하셔갖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좀 해요. 자랑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주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저희가 뭐 병원하고 뭐 금전적인 협찬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무슨 뭐 또 집사람 뭐 비즈니스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들께 도움되자는 취지로 모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편하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예. 선생님의 그 진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그 영양요법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제가 레지던트 때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면역 증가와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억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셀레늄이라든지 아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이 많으신 분들 뭐 관절염이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또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셀레늄 아연이 이제 결핍이 잘 생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럭 머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머거가 뭐냐면은 이제 도둑질하다, 네. 훔치다 이런 네. 건데 약이 우리가 먹고 있는 평소에 먹는 약들이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들을 훔친다, 빼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혈압 약이라든지 이뇨제 그리고 당뇨약 이런 것들이 이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 흡수도 억제시키지만 우리 혈액 내에 있는 비타민과 마그네슘들을 배출도 촉진시켜 줍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당뇨약, 고혈압약, 이뇨제 그다음에 또 뭐 술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마그네슘 비타민들이 완전히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보충을 함으로써 이 면역력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어허. 예, 그런 것들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논문도 그런 쪽으로 대부분 논문을 내게 됐고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선생님의 업적이랄까 뭐 논문도 좋고요. 네.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유방암 환자들에서 재발률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비타민 요법을 받은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 받는 동안 방사선만 받은 군과 비타민 요법도 같이 병행한 그룹을 해서 3년 후에 재발률을 비교해 보았는데 비타민을 치료를 받은 그룹이 비타민 치료 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 받은 그룹에 비해서 재발률이 3분의 1로 유의하게 줄어든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걸 입증을 해내셨군요. 예. 그래서 대한가정의학회에 이제 논문으로 올렸는데요. 예. 그만큼 비타민 요법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염증 수치도 떨어뜨리지만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암이 재발되는 확률을 의미 있게 줄여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오드리 윤이라는 분이 예. 환자신가 봐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예. 치료하는 환자분인데 굉장히 그 좋은 칭찬의 글들을 예.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예.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암 환자가 계시고 선생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예컨대 유방암이면 아까 말씀하신 뭐 김구상 교수님께 예.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입원하면서 영양 수액 치료를 받고 예. 이게 이제 한꺼번에 묶여서 돌아간다. 저희는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비용 같은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술이야 당연히 건보 이렇게 뭐 될 거고 지금 영양요법 이런 거는 수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비급여긴 하지만 네. 암 환자에게서 이제 이 암 수술 후에 암 보조적인 치료를 받을 때 같이 이제 비타민 요법을 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아하. 이제 보험을 들어 놓으신 분들은 네. 청구를 하시면 되고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90% 이상 정도 이제 비용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 그럼 환자분의 경제적 부담은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네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은 입원 환자도 돌보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입원 환자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는 일주일에 얼마나 보세요? 외래는 일주일에 3타임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인데 너무 자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저를 찾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외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4타임 봤는데 적어도 3타임은 봐야지 저를 찾는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그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만일 원장님께 이렇게 예. 영양요법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로 가면 되나요? 다른 지역의 다른 병원 환자들이? 저희 가정의학과는 뭐 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암 환자들에게 권유하세요? 특히 음. 원장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암 환자를 좀 이렇게 네. 추려 주신다면? 도움이 되는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받는데 그 항암에 이제 부작용들이 심한 분들, 손발저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상포진이나 폐렴 여러 가지 2차적인 합병증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식사를 못 하셔서 체중이 이제 많이 준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암 수술은 했지만 재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재발돼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NK 검사라든지 면역력에 대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선생님께 입원이 아니고 외래로도 외래도 가능하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 비타민 주사도 외래로도 예, 가능하다. 주로 이제 외래에서 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수술 직후의 환자가 아니라면 예. 외래로 통원하면서. 아니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그 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유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서울의 빅5로 몰려오거든요. 환자들이 기다렸다가 맞습니다. 수술 받고. 근데 항암도 수술한 병원에서 대개는 많이 하니까 예. 그러려면 또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때 되면 또 기차 타고 올라와서 주변에 네. 또 뭐 하숙을 하든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너무나 낭비가 심하거든요. 예. 그거 옳지 않다 그 얘기죠. 사실 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서 이제 뭐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수술 받고 난 이후에 항암 치료는 솔직히 지방에서 받으셔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항암제는 똑같습니다. 서울 가든 그렇죠. 부산에서 받든 항암제 약도 똑같기 뭐 때문에 종류나 용량이나 뭘 조합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가이드라인이 똑같습니다. 다 예, 포함이 나와 돼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서울에서 받으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이제 서울에 계신 수술하신 의사분들이 항암은 이제 지방에서 밑에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항암 치료도 와서 받아라고 하시는 일부 분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에서 힘들게 항암 받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전에 가서 거기서 자고 아침 일찍 이제 항암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이동하는 거리도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항암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충분히 받으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라면 고신대병원 가고 싶어요. 아니 왜냐하면 병원이 분위기가 따뜻해 일단. 아, 감사합니다. 이게 예. 왠지 이렇게 막 너무 대리석으로 막 요란하게 막 첨단 예. 장비 기계 피가 번쩍한 데는 왠지 나로 좀 베껴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그래도 원장님이니까 병원 경영 책임이 있잖아요. 그 고신대 보건병원은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나요? 그 오너십이 이제 여러분에게 돼 있는 거죠. 저기 법인 이사가 따로 있는데 법인에서 이제 이사장님과 이사분들이 최종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사장님과 이사분들은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근데 그래도 그분들도 병원이 잘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면 예. 선생님께 그 진료 수익과 관련해서 이렇게 푸시가 있는지 뭐 아무래도 있겠죠. 없다고는 그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은 저희 병원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 병원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의료 봉사 이런 부분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에 대한 무료 지원이라든지 의료 봉사 이런 부분에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남항공 의료 선교를 갔는데 학생들과 저희들이 84명이 어휴.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뭐 다른 병원 보통 보면 한 30명, 많이 가도 한 40명 정도인데 저희는 한 번 가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함께 해서 뭐 70명에서 80명 정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가는 거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하긴 정말 장기려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네. 선생님은 장기려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있습니까? 예, 제가 학생 때 장기려 박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지나가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특강식으로 이야기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구름 많다님이 항암 치료할 때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그 수액 치료 이외에 입으로 먹는 걸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경구 제제를 말씀하시는 것 여기 또 플라워님도 네. 영양제를 먹나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항암 하시는 분들이 네. 꼭 드셔야 될 것들이 이제 면역력과 관련된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셀레늄과 아연, 두 가지. 그다음에 비타민 C.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 검사로 해서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면 좋겠지만 주사로 보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사 맞으러 이렇게 병원에 오시지 못한다면은 먹는 제재로 보충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성분 가운데 셀레늄 또 아연, 이 두 가지는 미량 원소네, 미네랄인데 미네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면역에 아주 중요하다. 예. 그리고 비타민 가운데에서는 C가 중요하다. 예. 그리고 항암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입원에 계시고 집 안에만 계시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쐬시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 검사를 하면 비타민 D 결핍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입안이 구강염이라든지 근육 피로감, 그다음에 근육 위축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비타민 D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이제 말기로 가면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를 또 케어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아무래도 종교 병원이다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겠죠? 예, 저희가 호스피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암 치료로 이제 호스피스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좀 위중한 암 환자들이라든지 중증 환자들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교수와 그다음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중증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왜 그 저 목사님과 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저희 호스피스 센터에 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면서 의사로서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서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호스피스 센터는 치료하는 게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약을 영양제를 쓴다든지 하는 게 다 삭감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들은 제한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미술요법, 음악요법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을 좀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게 보존적인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만족도라든지 통증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부산에 살고 또 지방에 있다면 굳이 멀리 서울까지 안 와도 암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그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가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막 그 과도하게 기계 의존적이고 검사를 푸시하거나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적은 병원이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이. 저희 병원 의사분들이 너무 양심적이라 가지고 그 최소한으로 검사를 하고 또 뭐 환자분들이 조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진짜 최소의 검사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필요한 만큼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검사를 해야 할 것들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들은 하지만 환자분들에 맞춰서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치료라든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은 정말 그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 고신대 병원 같은 병원이 지역 사회에 좀 많이 생겨야 특히 좀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 곤궁한 분들이 중병을 앓으면 그분들이 빅5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좀 위축이 돼요. 아니, 야, 이게 뭘 또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돈을 얼마나 뭐 기둥뿌리 뽑아야 되나? 뭐 그런데 그 선생님 병원의 철학이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보살펴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죠? 저희 병원에 뭐 환자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도. 실제로도 의료 보호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가면 수술이라든지 뭐 시술 그리고 검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저희 병원에서 뭐 할 수 있는 만큼 해달라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뭐 일부러 뭐 그렇게 뭐 그분들만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데요. 자, 노후에 부산에 살고 싶다 우리 배 작가님이. 부산이 참 살기 좋지요. 아, 그렇죠. 뭐 대부분 바다가 다 보이고 또 해운대뿐만 아니라 송도도 너무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암 환자분들도 저희는 치료받다가 좀 힘들 분들은 저희가 모시고 바닷가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또 그래요? 그래서 암 치료로 힘든 분들도 한번 바람을 쐬고 한 두세 시간 쐬고 오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멋진 병원이고 선생님 병원이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을 조금만 더 좀 해보세요. 아까 그 성함을 김구상 선생님 비롯해서 몇 분 얘기해 주셨는데 또 누락되면은 서운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떠오르는 대로 또 아까 로봇 수술 얘기도 해주셨고 뭐 더 특히 뭐 첨단 치료 쪽도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로봇 수술도 지금 저희 병원이 많이 활성화돼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 서경원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탈장만 전문으로. 아, 맞다. 우리 비온 뒤에도 나오셔갖고 외과에 외과에 서경원 선생님 교수는 탈장만 주로 하는데 이게 이제 탈장도 이제 로봇 수술로 해서 상처를 최소화하고 보통 탈장이 이 수술 후에 생기는 탈장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로봇 수술로 깔끔하게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름을 또 덜미기에는 그러니까 탈장 저희 병원에 의사분들이 개개인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분명히 다 만족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난 의정 사태 때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환자에 대한 책임감 또 병원 스태프로서의 어떤 연대감 우리가 나가면 어떡하느냐 이 지역의 환자들을 그거는 정말 감동이야. 그리고 실제로 의료 기술과 관련해도 그 직원이나 교수님 가족이나 지인들이 암에 걸려도 서울로 안 보내고 선생님 병원에서 다 치료한다. 이야 대단한데요. 여기 혈액종양내과 신성훈 교수님 존경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오드리 유님은 환자분이고 아까 보니까 저분이 좀 중환이더라고요. 뭐 암이 어디로 전이되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혈액종양내과의 신성훈 교수님도 참 대단한 교수입니다.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뭐 수술 받고 항암 받다가 이제 재발되신 분들이 오면 대부분의 이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은 다른 병원에서 시술하고 항암 치료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병원에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른 어허. 병원에서 항암 치료해서 뭐 또 재발되고 하더라도 다 오시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이 병원에서 받은 환자와 똑같이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그 다른 병원에 수술 받아도 항암 네. 치료 필요하면 옮기면 저희 되겠네.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네. 이 좀 한 가지 그 대개는 저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네. 항암제 처방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영양 치료를 하시고 네. 다른 병원 같으면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혈액종양 선생님이 아니 항암 치료 응?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이게 꼭 필요합니까 하고 뭐 네.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타민요법을 암 환자들에게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그때는 이런 비타민요법 영양 치료가 암 환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논문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갈등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 15년 훨씬 전이죠. 한 20년 전인데 그때는 그래서 제가 논문들과 여기에 대한 영양 치료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계속 그 교수님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논문 자료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치료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니까 환자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는 걸 보고 이제 의외로 이제 혈액종양내과나 유방외과,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화기 내과 쪽에서도 항암을 할 때 비타민요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일부러 의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왜 명승건 교수님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국립암센터에 네, 저하고 되게 가정의학과, 친한데 네. 어마어마하게 영양제를 싫어하는 분으로 그냥 첫 손꼽히는 의사인데 네. 이분이 저한테 고백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본인이 케이스 리포트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참 양심적이야. 아무튼 자기 의지와 다른 거라도 사실로 밝혀지니까 학술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네. 건데 내용이 뭐냐면 암 환자인데요. 좀 이 소장 쪽에 생기는 희귀암이에요. 그래갖고 네. 여기에 이렇게 커다랗게 구멍이 뚫린 거 배에. 그래서 이 내장을 노출하고 맨날 드레싱하고 네. 그래갖고 뭘 해도 안 낫는데 그 대구의 그 정승필 교수님이라고 또 계셔. 정승권, 정승필. 예. 예, 그분도 가정의학인데 영양요법 많이 하는 아,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추천을 해갖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비타민, 비타민하고 예. 또 뭘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도 들어갔대요. 예. 뭐를 막 넣었대요. 예. 근데 혈관으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딱 이렇게 다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놀랐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존의 다른 의사분들도 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이 우리 이제 의사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배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항암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영양요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의사분들은 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항암에 효과를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타깝죠. 영양요법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오히려 더 이제 이 환자분들의免疫力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염창한 선생님이라고 네, 그분도 선생님하고 필로소피가 비슷하고 비욘드에도 자주 나오시고 염창한 선생님 밑에서 제가 배웠는데 아하. 비타민 C에 이제 홍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암 치료 예. 쪽으로 많이 응용을 예.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간혹 그런 질문을 해요. 야, 영양제 그거 하면은 암세포만 좋은 일 시켜. 암이 더 빨리 도져.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저용량으로 뭐 예를 들어서 경구제제로 뭐 1g 미만으로 먹는 그 정도는
암에 성장하고 이렇게 억제를 시키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아주 고용량으로 IV로 투여해야지만이 확실히 이제 암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비타민 C를 고용량, 그러니까 고용량으로 경구로 먹는 거는 크게 이제 억제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혈관으로 고용량으로 투여해야지만이 이제 암이 억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그 항산화 작용으로 그 원래 암을 죽여야 되는 백혈구가 네. 비실비실해져서 못 죽일 수도 있다. 너무 강한 항산화 작용 때문에 암을 파괴시키지 못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양해요, 비판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뭐 아마 논문이 그런 논문이 일부에서 이제 나와 놓으니까 네. 그 논문에 의하면 오히려 백혈구나 면역세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논문은 아주 일부의 논문이고 대부분의 논문들은 보조적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 면역력을 올려주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또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너무 고용량으로 섭취를 과량으로 특히 지용성 비타민 제제를 과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라든지 비타민 C의 경우는 고용량으로 매일 이제 복용을 한다든지 주사로 고용량으로 투여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고용량으로 주사라든지 해서 고용량으로 투여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간의 독성이라든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데 일부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제주에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 우리 최종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 진료하는 분야죠. 암영양요법. 네. 이야기도 듣고 또 병원 전체 이야기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고신대병원에 그 고신이 한자로 어떻게 되나요? 그 약간 어감이 좀 약간 고신 하면은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어떤 뜻인지 좀 알고 싶어요. 고신. 고려 신학 대학의 줄임말입니다. 높을 고자입니다. 높을고에 그 신학할 때 네, 신할 때 신자입니다. 신. 예. 고려 신학 대학으로 시작을 해놓으니까 그걸 줄여서 고신. 그게 이제 그 기독교의 고신대, 예. 한 분파인가요? 예. 그러면은 그 교회도 근처에 있나요, 그러면? 예. 고신파 교회들이 이제 영도에도 있고 송도에도 있고 주로 이제 고신파에 있는 교회가 영도에서 이제 주로 시작을 했어요. 피난 내려와서 영도에서 이제 그 시작했기 때문에 영도에 고신파 이제 교회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산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영도 거기 이제 6.25 때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서 예, 맞습니다. 살았죠. 저도 그 본 적이 아직도 본 적이 예. 영도구 영선동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 부산 출신인데 예. 근데 아무튼 갈 때마다 그 따뜻해요. 예. 발발하고 예. 분위기가.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튼 병원도 서울 못지않게 이렇게 고신대병원처럼 훌륭한 병원들이 나날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뭔가요? 이제 고신대병원 원장으로 지금 이제 2번째 취임하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3기인가요? 첫 번째.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2년 됐습니다. 예. 아직 2년 그래서 되셨구나. 내년 5월까지 네. 임기가 있고요. 저희 목표는 첫 번째가 저희 병원이 솔직히 이제 장소가 협소해서 제2의 이제 병원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기기들을 들려야 되는데 장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기들을 더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에코 델타 시티라고 강서구에 거기에 이제 저희 병원을 제2의 병원을 추진하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부산 강서구. 예, 부산 강서구에. 그렇게 땅을 현재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협약 중에 있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땅 매입이 된다 하면 빨리 이제 병원을 지어서 강서구 쪽에 지역에는 이제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래서 거기에 빨리 이제 예를 들어서 소아라든지 뭐 응급 환자들이 생길 때 결국 다 이 서구 이 대학병원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이제 40분, 50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중증 병원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 어떤 응급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치료에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예. 와, 그 꿈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 기원하고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또 진료 분야에서 또 많은 환자 케어해 주시고요. 예. 그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요. 아닌데. 그 고신대 보건병원 이제 고신파 이제 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언젠가 계기가 되면 아예 병원 이름을 장기료 병원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특정 워낙 그분이 또 존경받는 분이고 상징적인 분이고 그분이 세운 병원이기도 하고 모태니까 네. 거기 목사님들께 한번 이런 의견도 있다 하고 슬쩍 얘기 좀 해주세요. 장기료 병원 하면은 또 이 받는 느낌이. 그런데 장기르 박사님께서 네. 살아생전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 뭐라고요? 예,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아, 절대로 절대로 우상화시키지 말고 흉상이나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야, 저 같은 놈이 있을까봐 미리 딱 예, 못을 그래서 박으셨네. 저희도 뭐 장기려 박사님의 병원 이러면은 더 이제 뭐 어필이 될 수 있지만 장기려 박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그 유언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흉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예. 장기료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먼 학교 선배님이기도 한데 특히 저는 그 옥탑방에 가서 사모님 사진하고 있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무튼. 맞습니다. 근데 한평생 남자가 수절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남자가 수절하는 게. 아, 참 참 대단해요. 저희가 뭐 생각해도 그렇게 뭐 사모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생각하고 뭐 편지를 보내시지도 못했지만 계속 편지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신 편지를 결국 뭐 아드님이 그걸 갖고 북한에 전해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가용 선생님이. 예. 아니 근데 그 장기료 선생님이 유해는 지금 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걸 못 여쭤봤네요. 묘가 따로 계신가요? 지금 장기려 박사님 묘가 제가 저도 예. 그 따로 예를 들면 추모를 하고 싶다. 예. 돌아가신 날에 제사나 예. 그러면 어디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 한번 예. 알려주십시오. 아, 그만큼 어디에 묻히셨는지조차 지인들에게 하나도 안 알리고 그냥 호련히 예. 가셨네요. 아무튼 예.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귀한 걸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종순 선생님 아까 원대한 꿈 빨리 네. 그 강서구에 멋진 병원이 세워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독자분들께 당부하시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리 건강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게 비타민 C를 매일 챙겨 드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마그네슘 제제를 먹고 주무시게 되면 근육 피로감을 이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시는 것들이 오래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을 네. 강조하셨네요. 자, 오늘 일요일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기습 라이브를 했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예. 오드리 윤님께 특히 감사 올리겠습니다. 황현정님, 배재크님 모두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예, 또 부산에서 또 한번 뵙죠. 예. 예. 아유, 아니 불러주셔서 홍보실장님 감사합니다. 또 이거 와보세요. 추가하실 말씀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선생님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